금융상품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톡톡 파생상품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달에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먼저 이것이 어떤 건가요? 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 건데요.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 상품은 이처럼 불안한 직장인들이 여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상품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라는 상품도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투자원금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에게 적합한 유리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상품인지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 6.6%의 환급 효과도 있고 주식 투자에 이익도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던데 네. 3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출시 이후에 시장 반응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은행, 증권, 보험사에 가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 첫 3주간 가입 실적은 기대치에 훨씬 미진한 걸로 그래요. 예.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3주간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걸 줄여서 이제 소장펀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소장펀드 3주간 가입 실적을 집계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계좌 수는 12만 3,700개 정도, 그리고 판매 잔고는 17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은 이 소장펀드 가입 금액이 연 3,600억 정도 될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 4조 원 정도를 팔릴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던 금융업계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상을 했던 기대 실적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인데 이렇게 미진한 성적을 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일단 시기적으로 이 소득공제라는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시기죠, 지금이.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소득공제라는 게 연말로 갈수록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최소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5년간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고 주식형 펀드에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5년이란 건 부담스럽다. 그러겠네요. 되는 거고요. 또 게다가 지금 증시가 장기간 횡보 국면이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1,800에서 2,000포인트 그 사이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매력을 못 느낀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매력을 느끼기에는 좀 힘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또 생겨난 거겠죠. 일단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예, 가입 자격은 가입 당시에 직전 과세년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사업자는 안 되고 근로소득자만 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 후에는 급여가 오르시더라도 연 8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총 급여액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급여에서 야간 근로수당 또 6세 이하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이 좀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데 일단 좀 여쭤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직전 해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가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으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한 분은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급여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한 달 일하고 12월 달에 급여 받은 게 있다. 그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급여가 있으면 그게 5천만 원 이하라면은 가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 되겠고요. 예. 이거는 분기별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 원이고 이 납입 금액의 40% 그러니까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연 240만 원씩 최장 10년간 10번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63만 원까지 연 63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이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그 소득세율이 26.4%입니다. 네. 그러니까 240만 원에 26.4%를 계산하면 이제 63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63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입하시려면 이제 내년 12월 말까지는 가입을 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해 3월에 출시된 재형저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재형저축과 이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입 자격을 보면은요, 네.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지 않습니까? 근데 재형저축은 총급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플러스 이 그 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최소 가입 기간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는 5년이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재형저축은 7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이제 사실은 줄어 있는 상태고요. 납입 한도는 소장펀드가 연 600만 원. 근데 재형저축은 연 1,200만 원이지만 분기별로 300만 원 분기별 한도가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세금 혜택을 보면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세금 혜택이 재형저축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그 이자 배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납입한 금액 대비로 보면은 이 소장펀드가 재형저축보다 10배 정도 그 세금 절세 혜택이 있고요. 원금 보장 여부를 살펴보면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 펀드다 보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적 배당형이고, 이 작년에 나왔던 재형저축은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은 장점인데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점은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장점과 단점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장점은 이 과거에 이제 소득공제 상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저축 펀드 계좌라든가 보장성 보험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세액공제로 제도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국내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요, 이 뭐 가산세 등 이런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에 이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던 것만 다시 그냥 물어내면 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이익이 없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펀드니까 이제 주식형 펀드니까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절세 수준,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6.6% 정도 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그 납입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10.56%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대비 63만 원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큼 사실 그 펀드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원금 보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펀드니까 당연히 실적 배당 상품 원금 보장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 총액 기준으로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소장 펀드 전용 펀드에다가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납입 한도는, 그러니까 연 600만 원 이 납입 한도는 이 금융권 합산 적용이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별로가 아니라 합산해서 적용을 한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분리과세 또 하이힐드 펀드예요. 이거 같은 부분은 좀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이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는 전체 투자 자산의 60% 이상을 이제 국내 채권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인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펀드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이 펀드 가입액 5천만 원까지 15.4% 이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요. 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펀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가입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 아까 30% 이상 투자해야 되는 비우량제하고 코넥스 그 주식, 이게 그 투자할 만한 그러한 것들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런 세제 혜택만으로는 그 투자자들 눈길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주 10% 우선 배정이라는 그러한 상당히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공모주 10% 우선 배정이 사실상 5월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때나 가서야 이 상품이, 이 펀드가 좀 팔릴 것 같아서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득공제 장기 펀드 그리고 불리고와서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용 부장이었습니다.